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4년 1월 1일부터 25년 6월 25일까지 문체부 분석과의 하청을 받아서 어떤 문서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뭐 하는 문서들이었냐 하면 이렇게 문체부 담당들이 주요 신문이라고 부르던 12매체의 가판을 보고 3시까지 업무 지시를 주면 작업용으로 쓰라던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 발간된 신문을 전자지면화한 게 올라오는 4시부터 지시된 주제들과 일면, 특집 기사, 그리고 혹시 문체부가 빠뜨렸더라도 대통령실,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기사는 챙겨서 주요 정책 보도라는 문서로 만들고 또 하나로 12신문 모두의 사설을 모아서 중앙일간지 사설 목록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작업이 끝나면 아까 문체부가 준 지시에 언급된 주제와 기사만 가져다가 표로 만들고 홀드 처리를 해서 정책 기사란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정책 보도와 사설 목록은 문체부의 검수를 거쳐서 대통령실로 상신되는 문서였고 정책 기사는 문체부용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회의는 저와 하진 않았고 저를 고용한 오토 모니터 이사 문영수리와 진행이 됐는데 결과를 전달받을 때마다 작업 전체를 떠넘기려는 걸 이 정도에서 막아줬다는 이야기를 득양양하게 하는 통에 문체부 측 관리자가 참 어지간히도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엄이 터지고 어수선한 통에 매일 줘야 하는 작업 지시는 보내지 않으면서 문서는 납품하라는 지시가 들어옵니다. 해서 12월부터 비록 갈무리 쪼가리라지만 대통령실에 올라가는 문서를 재택 장애인 단시간 파견 근로자 나부랭이가 전면적으로 맡게 됐는데 다행인 건 당시의 기사들이 계엄 탄핵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보도 위주여서 그간 해오던 가락으로 어떻게든 납품 자체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탄핵 직전인 3월 27일 날 문제가 터집니다. 평소에는 절 고용한 회사 문영술이랑만 업무를 논하시던 문체부 팀장님께서 친히 업무 지시랍시고 이런 내용을 보내셨는데 말투에서 삔또가 상했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업무 계약상 이런 지시를 3시까지 미리 보내줬어야 되는 걸 못 받는 상태에 난처했던 터라 마냥 조아리지 않고 계약된 작업을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려 버리는 실책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걸 실책이라 표현한 이유는 나중에 문영수리가 저를 내리갈구면서 해준 말에 따르면 경향과 한결의 기사만 강조가 되어서 보신 대통령실의 높으신 분이 문체부 팀장에게 너 빨갱이냐는 질타를 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팀장님이 친히 연락을 하셔서 꾸지람을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되려 작업 계약을 이행하라는 얘기를 했으니 어지간히도 미움을 산 모양이라 전날 이후로는 업무용으로 쓰던 단체 텔레그램방에 인사를 올려도 제 인사에는 답을 하지를 않고 핀잔을 줄 때만 바라는 등 미워하는 티를 감추지 않았는데 이게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엔 기사 인용의 부호를 사용하는 맞춤법을 틀리게 지시하는 것을 넌지시 제안하는 식으로 고치자는 말조차 하던 대로 하라는 식으로 묵살할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정책 업무 계약은 어쨌든 문체부가 자료를 주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눈엔 가시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선이 끝나자마자 해당 업무를 종료한다고 선언, 새로운 업무라면서 단독 기사란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사고가 터집니다. 새 업무를 시작한다고 갑자기 통보를 하면서 이 길 6시 30분까지 송부할 것을 문영수리와 회의를 하시고 하달을 했는데 당일 6시에 또 제게 친히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왜 보내지 않았냐며 화를 내는 동시에 주요 정책이 종료되면서 당연히 문체부가 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그걸 따로 표로 만드는 작업인 정책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조차 왜 보내지 않았냐고 화를 내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문영수리를 통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회사 내에서 업무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 대한 사과로 가름을 했으나 팀장 생각에는 이게 제 과오의 사과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상수란 단독 기사의 업무 지시는 요 따위로 메모 몇 개 있는 예시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지시를 추가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서로 모순되거나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근데 맞춤법이 틀려도 제 말은 반대로 하자는 상황이다 보니까 입도 뻥긋 못하고 눈치껏 작업을 하다가 6월 20일 날 주제와 부제를 요게 아닌
요걸로 구분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미지를 하나 던져주고 갔는데 해당 이미지는 부제가 짧아서 요게 아래에 있었지만 보통은 부제가 더 깁니다. 그래서 기존 지시인 두 줄로 통일하라는 지시와 충돌하기에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서 요걸 윗줄로 넣어서 송부하였고 이를 받아보고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25일에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맹렬하게 질타를 하기에 요걸 넣으라고만 했지 명목적 지시는 없었다고 따진 것도 아니고 그저 이걸 아래에 넣으면 세 줄이 되어서 기존의 두 줄에 맞추라는 지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하였는데 이제 그리 말씀을 하셨으니 이 일부터 세 줄이 되더라도 뭐라고 하시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태도가 건방지다며 오늘 띄우니 본인 그간 부당한 지시를 언급하고 증거가 있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라는 식의 글을 일단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아일보가 예전에 인터뷰를 조작한 건을 언중이에 가져간 사건을 다룬 기사를 올리니 발언을 바로 삭제하고 본인의 업무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사과하라면서 지금은 바쁘니 이따 보자며 1시간을 넘게 대기를 시킨 후에 증거랍시고 6월 3일에 사과 캡처를 들고 오길래 당신 잘못을 되려 사과를 시켜놓고 그걸 증거라고 가져왔는데 내가 어찌 사과를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본인 핸드폰에 문자로 이 일 키우고 싶으냐며 전화를 걸면서 다른 문체부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도 같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방에는 이제 네 선에서 안 끝난다는 발언을 남깁니다. 여기에 본인은 그간 이사 문영술 외 하청업체 직원들이 10년 일감 주시는 문체부가 일을 안 주면 네가 책임질 거냐는 이유로 불합리함을 감당하게 하였기에 회사의 일감을 끊겠다는 뜻인 줄 알고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회사에 울며 사과하는 와중 해당 대화를 뒤늦게 본 이사 문영수리와 관계 직원들은 증거가 담긴 제 명의의 회사 메일 계정을 지워버리고 하청업체 직원들끼리 업무용으로 쓰던 단체 카톡방에 이제 이 방은 소임을 다했다며 방을 나가라고 하다라는 등의 행위를 해놓고 다시 본인에게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반항한 비위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퇴사하든가 장애인 고용지원금 나오는 건 자기네가 받으나 너는 무급으로 대기하라를 고르라길래 그때서야 회사가 애초부터 내 편이 아니었고 나를 협박하는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처음엔 공개적인 협박이 이루어졌기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헌데 권익위는 나를 직고용한 것은 회사니 공무원인 팀장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어찌해줄 수 없다며 반려하였고 노동부 문체부 등도 증거나 더 내놓으라면서 되려 저를 채근하길래 충격을 받아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 3시부터 문체부 연락은 받아야 되지만 근로계약서는 3시 30분부터 써줄 정도로 장애인 고용을 생각하는 오토 모니터는 네가 실업급여를 받게 잘라줄 수는 없기 때문에 팀장과 말을 맞추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모두 말소하는 정황이 보이는 이사 문영수리와 인사재무담당 박지연이가 조사 질이라면서 이미 비위행위라고 결론 내려진 행동을 왜 했냐는 식의 의도가 명백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근무하던 1년 6개월 동안 근무는 이미 3시부터 하고 있지만 3시 30분에 형식적으로 하는 출근 보고를 8번이나 빠뜨린 근무 태도를 질타받는 등의 자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에 오토모니터 사측에 직접 사규를 들어 명백히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닌 정당한 판단을 하여 줄 수 있는 인물과 자리에서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했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좌절해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제가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는 틈을 타 불출석을 이유로 조사에서 징계, 징계에서 해고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은 오토모니터와 이제 겨우 부당해고로 다투고 있기에 본인 선에서 일이 안 끝나게 일을 키워주신 문체부 팀장 김범준 씨의 부당함까지는 언감생심. 와, 하물며 어디에 읍소해야 될지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저의 억울한 상황을 도움 주실 분까지는 감히 바라지도 못하겠고 그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태어난 이들이 두 발 뻗고 잘 자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라도 알아주신다면 그저 그저
그것만이라도 해주신다면 그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